반갑습니다. 오늘 대주제는 44억으로 20만 %의 수익률을 기록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고수 이재용 부회장도 쉽지 않은 삼성의 지배력 약화 문제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44억으로 계산상 20만 %의 수익률을 올리면 8조 정도가 됩니다. 이 기적의 투자자 제이 드래곤에 관해서 제가 처음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본의 아니게 강의는 1편과 2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2편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최고의 투자 고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지배력 문제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간에는 배경 스토리죠. 44억으로 20만 %의 수익률을 기록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고수 제이 드래곤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알아야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은 재계서열 1위의 그룹이죠. 시총이 500조가 넘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물려주는 건 사실 왕위를 세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증여와 상속의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1세 경영에서 3세 경영 정도까지 가면 이 보유 지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의 회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회사는 커지고 증여와 상속 과정에서 비용도 치러야 하고, 그래서 이 3세 이상 4세 경영까지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지배력을 전달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게 오늘날 자본주의 주식회사입니다. 풀버전이니까 여유있게 예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왕권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100% 왕권이 전달되죠. 왕권을 60%만 넘겨줄게, 50%만 넘겨줄게,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왕권은 온전히 100%가 전달이 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1세 경영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지분이 보통 물론 제일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는 100%겠지만 주식을 발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통 1세 경영 단계에서 지분율이 40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6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세 경영으로 가면은 지분율이 희석이 돼서 40%, 3세 정도가 가면은 회사의 지분율이 거의 20%대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3세 밑으로 가면은 4세겠죠. 4세 경영까지 가면은 10에서 20% 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경영권이란 게 10에서 20%로는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대부분 3세, 4세 경영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락앤락 그릇 만드는 회사, 그리고 콘돔 만드는 회사 유니더스, 그리고 손톱깎이 만드는 회사 37 같은 경우에도 지분이 많이 희석되고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 4세 경영 승계가 어렵기 때문에 경영권 희석을 막으면서 승계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꾸미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잡음이 발생하고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자신은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죠.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서 생각해보면은 4세 승계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못해서 안 하겠다,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이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 제이 드래곤은 삼성의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 24년째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노력의 방식에, 이 지배구조 방식이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제 1번 이야기, 우리나라 재벌들이 적은 돈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순환출자 구조를 탈출하려는 삼성으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순환출자가 뭐야? 순환출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돈이 돌고 도는 구조입니다. 제가 펜을 좀 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돈 1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A는 B에게 50만 원을 투자하고 B는 또 C에게 35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또 C는 D에게 15만 원을 투자하고 D는 다시 A에게 1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A가 B에게 빌려준 돈은 50만 원 뿐이지만 이 돈은 장부상에 돌고 돌면서 각각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총 금액은 210만 원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돌고 돌면서 D는 다시 A의 지분을 10%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완전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하면 적은 돈으로 그룹의 기업 전체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만 원이 210만 원으로 되는 기적. 제가 예시로 만든 순환 구조지만 이 순환 구조가 더 커지고 복잡해진다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뭐 그 이상 있다면, 그리고 이게 더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다면 이 기적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90년대까지 이 순환 출자 방식은 업계의 트렌드,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환 출자 방식은 문어발식 확장의 원동력이었던 만큼 IMF 때 정말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왔었죠. D가 C에게 갚지 못하고 C가 B에게 갚지 못하고 회수 불가가 이어지면서 IMF 때 문어발식 확장, 연쇄부도, 이 두 가지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물론 이제 순환출자 고리는 군데군데 아직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대기업 집단에서 과거와 같은 순환출자 구조는 찾아보기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국가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순환출자 고리를 경고하기도 하죠.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였는데 삼성물산 합병 직후에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던 순환출자 고리는 총 7개로 순환출자 구조를 탈출해야만 했죠. 이것 말고도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를 탈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순환출자의 장점인 적은 자본으로, 적은 돈으로 여러 회사를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었지만, 강력하게라는 말은 지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이게 단점이 돼서 적은 지분율로 골고루 지배하다 보니까 경영권을 완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삼성그룹은 최근 30년간 엄청난 기업 성장을 이뤄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이렇게 순환출자의 고리를 다 끊고 침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커질수록 지주회사의 형식으로 바뀌는 이유기도 하죠. 또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를 탈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2세, 3세 경영 상속을 할 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회사의 지분만 넘겨주면 자회사의 지분력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가 있었지만 이 지분고리식 순환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순환고리 자체를 모두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할 때는 이 순환출자 방식이 상속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룹이 커질수록 지주회사의 형식으로 바뀌는 두 번째 이유기도 하죠. 제가 말을 심플하게 하긴 했지만 순환출자식 구조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게 말만 쉽지, 내일부터 지주회사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여기서도 일단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회사 지분을 적게 보유하면서도 강력한 지배력,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효율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순환출자 구조와 다르게 자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 상장사라면은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상장사라면은 지분의 40%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있죠. 바로 44억으로 8조를 벌어들인 투자의 기재,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신,
바로 J 드래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깔고 이제 J 드래곤이 44억으로 어떻게 삼성그룹을 완전히라기보단 거의 지배했는가, 여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주제 2번 이야기. 내가 에버랜드에서 놀 때, 사파리에서 사자나 구경할 때 우리 J 드래곤, 그는 에버랜드의 주인이 되었다입니다. 1995년에 청년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서 60억을 증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여세를 빼고, 세금을 빼고 44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역사의 시작이 되는 돈이죠. 그리고 이 돈으로 비상장 기업이었던 당시의 삼성 S1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투자를 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1년 만에 1996년에 이 회사가 상장함으로써 1년 만에 560억을 벌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무려 1272% 정도가 되는데, 제가 7년 동안 주식 트레이더를 했는데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엄청난 투자의 신이 나타난 거죠. 이 증여된 돈을 불린 이 J 드래곤은 이번에 에버랜드로 가서 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약 96억을 들여서 전환사채를 사는데, 참고로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싸게 교환할 수 있는 할인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할인권이 정말 당시에 파격적인 가격에 나왔습니다. 당시에 에버랜드 주가가 장외에서 20만원이 넘게 거래가 되던 시기였는데, 단돈 7,700원에 살 수 있는 이 전환사채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125만 4천주, 에버랜드 주식의 62% 규모입니다. 이 초특가 세일로 나온 이 상품을 제가 수익률을 또 계산해 봤는데, 이 상품을 사게 되면은 수익률이 무려 2500%입니다. 2500%. 이 할인권을 물론 이제 그냥 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기존의 주주들도 있는데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니들 이거 살래? 라고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기존 주주들, 뭐 이건희 회장이나 다른 임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매우 또 공교롭게도 이건희 회장이나 뭐 다른 임직원들은 이것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2500% 사기만 하면 2500%의 수익을 내는데 사지 않고, 결국 이제 후순위로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미 배정이 되게 되고, 이때 투자의 신 J 드래곤은 2500%의 수익률로 에버랜드의 지분 31.5%를 확보하게 되고 에버랜드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에버랜드의 주인이 되고 나서 이 에버랜드를 기점으로 지주회사 구조를 통한 삼성그룹의 지배 초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지주회사로 만들거나 합병할 때 최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꼭대기에 있는 지주사, 초석이 될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는 어때야겠습니까? 당연히 커져야 되고 증가해야겠죠. 여기서 나타난 게 우리 J 드래곤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에버랜드에 일감을 몰아주자.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이거 보시면 국내 재벌 그룹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하기 전에 지주회사가 되기 전에 뭐 진행하는 뭐 공식 같은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감 몰아주기로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뭐 매출이 5배, 그리고 자산이 5.9배, 6배, 내부 거래가 4.5배 증가했습니다. 에버랜드가 정말 이렇게 10년 만에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죠. 그렇게 2013년에 삼성 에버랜드는 제일모직 패션 사업을 인수하게 되고, 여기서 제일모직은 역사와 전통의 이 삼성의 뿌리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2014년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일모직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2014년 44억 투자이신
우리 J드래곤은 제일모직의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삼성 지배의 초석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주제 3번 이야기, 제일모직의 주인이 된 그의 이제 다음 종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주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500조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어느 기업을 지배해야지 진정 삼성그룹을 지배했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종로를 지배해야 진정한 오야부인 것처럼 300조 규모의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자가 진정한 종로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2015년 당시에 삼성의 지배 지분을 보면 이 글씨가 좀 겹쳤네요. 조금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당시 삼성전자의 지배 지분을 보면 삼성생명이 지분을 7.21%, 삼성물산이 4.06%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15% 차이가 있죠. 3.15%가 2015년 말 삼성전자 시가총액 185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조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주회사 구조로 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지배하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지배 지분이 많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런데 2003년에 만들어진 금산분리법,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하는 원칙에 따라서 삼성생명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의 신 J드래곤은 오케이, 삼성물산 너로 정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그룹의 꼭대기, 삼성의 정점, 지배자로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물산을 먹기 위한 작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소주제 4번 이야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입니다. 구 에버랜드, 현 제일모직의 주인 J드래곤은 아무리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면서 제일모직의 덩치를 많이 키웠지만 삼성물산이 뭐 어디 족밥도 아니고 당시 매출이 무려 28조나 되고 제일모직은 그래도 매출이 5조밖에 안 됐습니다. 뭐 5조가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업이익에서도 차이가 3배가 나죠. 이걸 보면은 제일모직이 삼성 이게 글씨가 틀렸네요. 이거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이것만 보면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먹기에는 정말 배가 찢어질 정도의 규모였어요. 사실 합병한다면 이건 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먹히는 덩치 차이죠. 작전을 그럼 어떻게 짜야겠습니까? 삼성물산의 가치는 줄이고 줄여야겠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올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물산은 2014년, 15년 당시에 업계 1위였던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아파트 분양의 인기가 없었나? 아닙니다. 당시에 아파트 분양은 정말 최대의 호황기였습니다. 뭐 지금도 삼성 레미안 하면 정말 꿈뻑 죽죠. 정말 안 짓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또 이때 당시에 카타르의 5조 원 규모의 수주 내역도 있었지만 발표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오를 만한 요인을 정말 원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합병 당시에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합병을 할 시점에 삼성물산의 주가는 뭐 역대 최저 수준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일모직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당시에 크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땅값을 많이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덩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J드래곤, 투자의 신 J드래곤이 생각해낸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모직 가치 증가의 핵심 키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로 사태이긴 한데 여기에 관해서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게 되면은 정말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일모직 입장에서 우리에게 진짜 엄청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다. 이런 엄청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정말 엄청나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합병 비율이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바뀝니다. 삼성이 생명이 아니죠. 물산. 이거 제가 오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봤을 때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더 큰, 3배나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합병 비율이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행히도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함부로 허가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대 사안을 통과시키려면은 주주총회를 거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총에서 통과가 돼버립니다. 찬성표가 많아서 통과가 된 거죠. 자,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됐느냐? 당시에 1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이 이 합병 비율에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최순실에게 뭐 말을 사주고 또 새로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 요건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이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입니다. 뭐 여기에 관해서는 뭐 따로 또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시황관계사 뭐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해서 깊게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이 주가가 바닥을 기어다닐 때 합병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주회사의 꼭대기 삼성물산 체제의 최대 주인이 되게 됩니다. 자, 제이드래곤의 남은 최종 계획은 이제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가치가 이제 높게 평가를 시켜버렸죠. 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시킨 다음에 아까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7% 가량 이것을 삼성물산이 사오면서 경영승계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이런 해피엔딩을 이제 계획하려고 했으나 삼성승계 24년의 농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변수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죠. 최순실 게이트로 그녀가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고 승마 지원 64억 또 영재센터 지원 부분 16억 이렇게 해서 또 이재용이 구속되게 되고 또 2020년 10월에 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게 되죠. 승계가 거의 다 왔는데 뭐 승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이미 삼성의 주인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선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불완전한 승계 상황에서 막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제 2편에 진짜 본격적으로 삼성의 지배력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의 이야기는 2편의 진짜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